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한번 더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자, 저희도 화이팅. 그래. 자, 저희도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제주 현장 최고위원 회의 및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대선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영훈 제주도당 위원장께서 환영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당 위원장 오영훈 의원입니다.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과 당 지도부께서 특별전선을 방문하셔서 오늘 아침 서강공원을 참배하시고 서강유족과의 간담회 이은 최고위원회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제주도당 당원 동지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가 그렇고 또 오랫동안 사상 유족들의 영혼인 서강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한 걱정 또한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월동 최소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상 특별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서강유족회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님께서 충분히 의지를 받고 사상특별법 개정 작업에 우리 당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의지를 표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는 당 대표님과 정책위원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서 지난주 화요일에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제2공항 타당성 재주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당정 협의 내용을 발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더욱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월동 최소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방금 전에도 제주 농업인단체 협의회로부터 해상농성물류비 국비 지원과 관련된 건의문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상농성물류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을 도서지역을 볼 수 있느냐는 각 법률이 정한 규정이 다르고 이런 관련된 내용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국고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대표님과 정책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해상운송물류비 문제를 비롯한 택배물류비 등 제주지역 물류비 개선을 위한 TF팀을 당 정책위에 설치를 해주시고 거기서 좋은 대안과 그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사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국비 지원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우리 당의 지원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영은 제주도당 위원장님이 비롯한 당 간부 여러분께 만나서 계시는 것을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기사가 운행이 아니다 보니까 제주도에 와서 예선정책 협의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직접 우리 당 간부들의 시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제주도를 위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4.3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들만 만났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4.3은 우리 분단사에서 가장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천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에서 명예보조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가 사과하는 대통령을 자격없이 사과를 했고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고 올해는 수영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유해 발굴이라든가 또 희생자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이 앞장서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또 제주 특별자치도 그 성격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자율적이고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데입니다. 이번에는 또 자치경찰을 제주하고 그 세종하고 그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스스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자율적으로 이뤄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당에서도 지방이양일관법과 지방자치법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제주 하석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균형발전 수건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타가 면제됐는데 제주도의 가장 큰 수건사업이 시작되어 있어서 도민들의 기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제주형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그리고 공유경제 지원센터 등 이런 사업들 고치들이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은 아까 도당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당정협의를 거쳐서 전체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서 가도록 그렇게 당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하고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제 언론 보도에 보면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날라온 미세먼지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많지 않은 곳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중국과 한국의 행정부 장관이 지난달에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들리는 바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중국에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알아봐야 된다, 뭐 조사해보자,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아직은 그 단계지 앞으로 어떻게 그런 공동으로 대처하겠는가 거기까지는 얘기가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도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외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한 공동 대처 방법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예산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서업 공면 사태를 보면서 아마 제주도민들께서는 서업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3이기 때문입니다. 4.3 수용인 희생자들의 경우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고 우리 70년이 지나서야 그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에서 됐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기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몇 년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3월 국회가 열리기로 한 만큼 4월 이전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동단 관련해서 전현직 법관 10명이 기소되고 비위사실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위사실이 있다고 통보된 법관의 숫자는 무려 66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기소된 10명의 판사들은 재판에 개입했거나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는 비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법을 초월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자기네들 식구다라고 해서 감싸면 안 될 것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최고위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님에게 부탁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법개혁과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대처에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 황교안 당대표님이 장관 시절에 함께 썼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각별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교안 당대표는 검찰이 어제 법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피셨습니다. 각 판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기소가 타당한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법농단 관련돼서 그리고 사법개혁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강원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영훈 부단위원장님, 그리고 강창희 의원님, 또 이성훈 의원님, 김태석 총회위원장님, 김현 부의장님, 김경학 대표님, 노원철 전체위원장님, 여러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주에 내리면서 비가 내리는 것이 그렇게 불러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우리 당의 대표님과 소위원들이 비가 이렇게 정말 반갑구나 하고 다들 느꼈는데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한라산이 제주시에서 보이지 않았다 할 정도로 제주도도 미세먼지 피해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막 앞이 깜깜하게 아직 가려져 있는 것이 역시 제주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실은 제주 4.3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가 다 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서 희생자와 유가족이 결정했고 또 국가가 진상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여전히 아직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이것을 위해서 특별법이 반드시 이제 통과가 돼야 될 텐데요. 저도 지난해 이 4.3을 왜곡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또 희생자와 유가족 또는 관련 단체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둔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영훈 의원님과 강창희 의원님이 발의한 그 두 법안과 함께 심의해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설론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4.3 평화공원에서 희생자들을 참배하면서 3만 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슬픔과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에 도달할 3만 명,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유족들은 70년 세월 동안 가슴에 눈을 놓은 채 그냥 지내왔습니다.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루어진작근데 참으로 그 고통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 하나를 풀어드리고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어쨌든 국가폭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4.3 문제를 정확히 접근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은 4.3 문제 정말로 제대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4.3 때 제주를 방문하셔서 유족들의 한이 어느 정도 풀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당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나서서 4.3의 문제를 푸는데 적극적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느낌을 오늘 참배를 하면서 가슴이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에 4.3 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야 뻔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전부 개정안을 개정해서 4.3의 원원들을 유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라도 21대로 반드시 해서 3만 명이 넘는 의원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우리 계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게 다짐으로 해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혜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4.3 사건 58주기 위령제 추도사에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청산을 이루기 위해서 4.3 특별법 개정안은 조속하게 통과되어야 합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4.3 복합센터 건립 등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치료와 복지를 위해서도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평균 23.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2018년도 목표치 18%를 초과 달성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 본부별, 연구직, 또 소수 모집 등 전체 신규 채용 인력의 절반가량이 의무 채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법령상 지난해 목표치인 18%는 앞으로 2022년까지 매년 3%씩 상승해서 마지막에는 30%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달성한 23.4%라는 지역인재 채용률에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의 경우는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9.4%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로 이전한 3개 공공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98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될수록 이 출산율은 더욱더 떨어질 것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더 많은 지역 인재가 채용되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고 또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애호군 도당원장님, 그리고 황창현 의원님, 김성건 의원님, 또 김태석 제주도의 의장님과 또 의원님들 그동안 평화의 제주를 발전시키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4.3 70주년을 맞이해서 4.3 희생자들이 모신 그 민폐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4.3 문제에 대한 완전한 그 진상 규명과 그다음에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의 건립 등을 포함되어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 당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이것을 예산 확보 문제와 더불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게 됐고요. 오늘 여러 가지 제주도에서 제주도당에서 정리하시고 또 제주도에서도 건의하는 여러 가지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아마 국내 첫 영리병원인 육지국제병원에 관한 개원 기한이 만료 3월 4일까지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요. 제주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는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주도민의 공무원 결과도 외면하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또 제가 보건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는 불필요한 영리병원 허가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수진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 제주도 사상과 관련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혹함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년 저는 한 200~300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이번 제주도를 방문하고 또 사상 기념관 방문해서 우리 엄혹한 시절에 국가 국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니까 더 뜻깊고요. 특히 우리 강창일 의원님께서는 국회에서 역사정의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역사를 정의롭게 방수하기 위해서 또 사상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어떻게 함께 따뜻하게 바라보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상특별법 아까 유족 본질이라든지 많은 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71년이 지났지만 실체적인 진실 규명이 여전히 필요하고 또 생존 수용인 18명께서 재심 끝에 무죄를 얼마 전에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제주 사상특별법 국회 처리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저도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함께 제주도청 앞에 방문해서 영리병원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함께 행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 절차 청문회에 돌입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영리병원 허가 이전에 영리병원 운영 추진에 대해 제주도와 녹지그룹 간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의혹이 얼마 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제주 영리병원 추진이 제대로 길을 찾았지만 아직 갈 길이 험난하다고 봅니다. 영리병원 취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향후 도민의 의논과 또 사후 대책이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만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주의료원 폐하 산재 인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1월 29일 의견서를 제출한 소식을 다시 전합니다. 지난 2009년, 2010년 제주의료원의 간호사 9명이 유산하고 4명이 연달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낳았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산재를 신청했으나 지난 2016년 진행된 2심에서 유산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받고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 측 판단은 산재는 근로자 본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대상해야 되며 출산하에 발생한 것은 산재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간호사들은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산재 보상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모성권을 지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용노동부가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 도정에서 간호인력 소호 개선에 관련해서 자체 도비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19년서부터 2022년까지 간호인력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수도권으로 대형 병원을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취업 지원금이라든지 또 야간 근무자에 대한 보상 체계 그리고 표준 임금제를 연구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기본 인건비 부담 외에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준해 지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별로 간호인력 부족 그리고 훌륭한 인재가 지역을 떠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제주도의 이런 또 좋은 사례가 다른 또 지역에 널리 전파돼서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활용하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그런 기운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형석 최고위원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형석입니다. 저희들이 도착하자마자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 전에 찾아왔던 백조일손의 여기를 찾아갔던 기억이 새로웠습니다. 당시에는 포장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얕은만 산등선 위에 비석 하나, 그것도 깨끗하지 못한 비석 하나 던져 있었던 백조일선을 참배했었는데 제주 4.3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4.3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피해 보상에 대한 길은 멀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주 4.3 항쟁을 포함해서 여순 항쟁 그리고 5.18까지 국가폭력이 생겼던 이런 현대사의 아픔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유하고 보살피는 일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와 함께할 것을 이전에 다시 또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선임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위에서의 서신을 오용원 위원장님, 황상임 위원님, 이성원 위원님, 또 우리 김태석 부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후보에게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가 참여정부 초대행정자치부 장관이던 시절 특별자치도 도입을 논의하고 당시 준비했던 주민투표법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논의했던 자치경찰 제도 실시하고 있어서 저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실시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2019년 상반기 일찍부터 실시하게 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째로 빠르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각별한 의미를 지닌 만큼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함께 출범할 때는
제가 대통령께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국방 외교를 지향하고 정권을 주는 정말 새로운 꿈꾸는 모델로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 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요. 최근에 다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직선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서 지방일가 이양도 그리고 지방자치 전면 개정 관련해서 제주 특별자치도의 현안들에 대해서 진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우리 제주에서는 특히 비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마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4.3 오늘 3회 하셨고 6회에 간담회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최고님들께서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4.3의 진상규명조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벽을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4.3이 후퇴한다는 옳수록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4.3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도민들을 유족들이 잘 버텨서 수동만 시켜놨었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민주주의의 현장을 써내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최고위원님,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께서 4.3에 대한 약속이 이 허언 공언이 아니라 이것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제1공항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강정사태를 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후에 제1공항 문제가 논의되어야 되겠고 최고위원도 잘 그런 문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헌법에 도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뭐냐? 해상 물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섬은 전부 받고 있는데 제주도는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여러 번 이 헌법재판소에 소를 걸려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막상 그런데 아까 오영훈 위원장이 말씀했는데 아마 제주도당에서 해상물비 지원에 대해서 건의가 갈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